봅시다. 그 숫자가 왜 이러냐, 제일 지난번처럼? 응? 왜 말이 없어? 왜 말이 없어? 알아. 뭐라고 쓴 거야? 다라고 쓴 거야? 이쪽 빨리 치워. 오케이. 조금 안 된 게 왜 이렇게 있지? 자, 일단 끝나고 얘기합시다, 이거. 그 하품물고사 8회를 좀 볼 건데요. 잠깐만. 오늘 잠깐만 점수 좀 보자. 오늘은 점수 편차가 조금 크네요. 근데 평균치로 봤을 때는 지난번보다는 평균치가 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보니까 지난번 시험보다는 좀 쉬웠나 봐요. 자, 사실 이제 그 지난 시간에 그 모의고사에 대한 좀 뭐 전반적인 이야기는 제가 뭐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여러분께 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오늘 해설을 하기 전에 앞서서요. 그 지난번에 이제 제가 모의고사 이야기를 할 때요. 이제 그 모의고사 이제 영어 유형에 대한 설명을 막 이렇게 쫙 해줬었습니다. 자, 이거와 더불어서 좀 쉽게 얘기해드리고 있어요. 이 국어 과목이랑 영어 과목이 비슷하거든요. 내가 지난번에 이거 얘기했었냐? 국어 과목에 대한 거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개, 그러니까 복습 겸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다시 한번 뭐다? 타임어택형이라고 써요. 타임어택. 타임어택형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요. 쉬운 문제부터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쉬운 문제? 이거는 제가 얘기 안 했죠. 쉬운 문제부터 빨리 푸는 게 사실 정석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를 먼저 얘기하자면 얘는 쉬운 문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본 유형이에요. 기본 유형. 기본 유형. 같이 쓰자면 그 다음에 뭐냐 25에서 28번 44에서 45번 이게 기본 유형이야. 오케이? 보통 니네 그 모의고사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이런 경우 많죠. 듣기 풀면서 딴 문제 동시에 푼다거나 이런 거 많이 봤잖아. 그렇죠? 근데 제가 미리 말하자면요. 본인이 만약에 영어가 3등급 이하다. 모의고사 기준. 그러면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듣기 풀면서 딴 문제 왔다 갔다 하고 내가 3등급 이하, 3등급 포함이에요. 3등급 이하면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듣기에 집중해야 돼요. 알겠죠? 본인이 2등급 이상이라면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간 영어 모의고사를 풀 때는 요 순서로 일단은 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순서대로 가셔도 돼요. 빈칸이랑 순서랑 삽입 있죠? 얘가 제일 어렵잖아. 그러니까 얘를 제일 마지막에 풀면 됩니다. 얘네 먼저 풀고 21번부터 순차적으로 가다가 이제 31에서 저기 뭐야 34번 그리고 36에서 39번 여기죠? 그래서 여기 건너뛰고 중간에 35번 풀고 40번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알겠죠? 그때 국어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순서로 갈까요? 국어 영역에서 가장 쉬운 게 화장이거든요. 화장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문법 풀고 문학 파트 풀고 비문학 파트 풀고 요 순서예요.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영역이 두 개였잖아요. 인문사회 영역이 있고 과학기술 영역이 있죠. 과학기술이 보통 제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인문사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영역으로 가고. 됐어요? 문학 같은 경우는요. 의외로 고전 쪽이 쉽습니다. 고전시가나 고전문학이 더 쉽거든요. 왜냐? 외우면 그만이에요. 고전시가나 고전문학은 암기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걔네들은 이제 보기에 대부분 단서가 있기 때문에 보기만 잘 읽어도 사실은 문학은 고전문학은 좀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전 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현대시나 뭐 이제 이런 현대문학이나 그쪽으로 가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요. 국어랑 영어의 기본은 뭐다? 쉬운 문제부터 풀어라가 정석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프모의고사를 벌써 4회째 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프모의고사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풀 때 지금 제가 제한 시간을 몇 분 줬죠? 25분 주잖아요. 25분. 그러면 지금 10문제니까 한 문제당 2.5분이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2.5분이라는 게.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 모의고사가 총 45문제 중에 17문제, 28문제 이렇게 있죠. 그렇죠? 듣기랑 독해요. 이 듣기가 몇 분 정도 되는 줄 알아요? 20분 정도 돼요. 20분. 우리 모의고사 전체 몇 분 보죠? 영어? 몰라요? 영어 모의고사 몇 분 동안 보는지 몰라? 70분이야. 70분. 됐어? 근데 그 중에 20분은 듣기잖아요. 그럼 나머지 50분 동안 28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 이론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 문제당 1분 46초 나와요. 계산하면. 한 문제당. 근데 문제가 있죠? 마킹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건 마킹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얼추 1분 30초 컷 해야 돼요. 한 문제당 1분 30초. 근데 저는 2.5분 줬잖아. 즉 2분 30초 줬잖아. 그러니까 1분을 더 준 거예요. 한 문제당.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 10문제 푸는데 권장 시간이 15분이에요. 15분. 15분. 빡세죠? 그죠? 그래서 근데 지금 여러분 단계에서 선생님 제가 시간이 많이 모자른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를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 단계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이거는 고3 때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때 해결이 가능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요. 여러분께서 이제 해야 되는 거는 그냥 기본기 충실하게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직독직해 연습하고 단어 암기 열심히 하고 그냥 이런 거 있잖아. 뻔한 것들. 이런 거 좀 잘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조독해 같은 것들. 주제라든가 주제가 어디 있는가, 얘가 왜 주제인가, 얘 정답에 대한 단서가 뭐고 왜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런 쪽에 좀 집중하면 되겠다. 그 정도로 얘기하고 또 들어갈게요. 자, 몇 번 지문을 좀 해설을 해드릴까요? 여러분. 어떤 거 할까? 몇 번? 2번이요? 2번? 그래 주제로 적절한 거. 오케이? 2번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주제 문제였잖아요. 주제 문제, 맞죠. 주제 문제였기 때문에 잠깐만. 선지가 어디냐? 선지가 여기 있네요. 주제 문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글의 소재와 주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냥 좀 빠르게 가볼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첫 문장은 언제나 우리가 각 잡고 해석해야 돼요. 제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왜? 그래야 이 글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첫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It has long held. 오랫동안 여겨져 왔대. 대절이야가요. The capacity for laughter. 웃음에 대한 능력이 is a peculiarly human characteristic. 독특하게 인간적인 특성이라고요. 자, 다시 한번. 이 앞부분은 중요하잖아요. 여기가 중요하죠. 웃음의 능력은 인간의 독특한 특징이래요. 됐어? 그럼 여기서 웃음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이게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이랍니다.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 정확하게 말하면 웃음에 대한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 능력이 뭔지는 모릅니다. 웃기는 능력인 건지 아니면 내가 웃을 수 있다는 능력인 건지 뭐 이건 아직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 웃음이라는 게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이다. 웃음이라는 게 좀 주요 소재가 되겠네요. 자,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오늘 이제 새롭게 알려드릴 팁이 있습니다. 팁. 자, 그 여러분 빈 공간이 있다면 좀 써주십시오. 팁. 독해 팁이라고 쓸 거예요. 독해 팁. 자,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글을 읽다가요. 소재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할게. 처음 보는 말이 나온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요. 지문에서 갑자기 처음 보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소재가 등장한다. 처음 보는 소재가 등장하면요.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 쉽게 말하면요. 얘가 주제이거나 거꾸로 얘가 예시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요. 문장을 시작할 때 만약에 내가 마우스 얘기를 했어. 마우스 얘기. 근데 마우스 얘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한 4번째 문장에서 갑자기 분필 얘기가 나와. 갑자기.
그러면은 소재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의고사가 됐든 외부 지문이 됐든 여러분 교과서 내용이 됐든 대원칙이 있어요. 고등부 영어에서는요. 뭐냐면요. 주제는 하나입니다. 모든 글의 주제는 하나예요. 무조건. 주제가 2개 나오는 글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무조건 주제는 하나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마우스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분필 얘기가 나와. 그러면은 이거 마우스 얘기와 분필 얘기를 따로따로 하려는 걸까가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야. 뭔가 마우스와 분필에 뭔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가 되는 거야? 주제가 되는 거야. 됐냐? 그러니까 소재가 갑자기 나오면요. 아, 다른 예시를 들려고 하는 거구나. 아니면은 주제를 좀 바꾸려고 하는 거구나. 아니면은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공통점을 찾으라는 거구나. 공통점 찾기. 됐어? 셋 중 하나라고요. 셋 중 하나.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첫 문장에서 laughter,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 근데 두 번째 문장 봤는데 갑자기 무슨 막 사람 이름 나오면서 어쩌고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건 뭐냐? 예시 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죠? 여기에서 웃음과 관련 있는 표현이 바로 뭡니까? 위티잖아. 위트 있는. 이거잖아. 재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기원후 2세기에 어떤 위트 있는 요 루시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저리아를 너트 했답니다. 지적했는데요. The way of distinguishing man from a donkey. 인간을요, 당나귀와 구별하는 방법이 있대요. 인간과 당나귀를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요. That one laughs and the other does not. 한 놈은 웃는데요. 나머지 한 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맥상 봤을 때 원에 해당하는 거랑 비하더에 해당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누가 웃고 누가 안 웃을까요? 누가 웃겠냐? 사람이 웃겠죠. 여기서 말했잖아. 사람의 어떤 특성이라고 했잖아. 뭐가? 웃음이. 그렇잖아. 그럼 원은 당연히 사람이겠고 나머지는 덩키겠죠. 덩키. 됐어요? 자, 그럼 결국에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것은요. 웃냐 안 웃냐. 이걸 차이로 둔 거네요. 자, 그럼 일단 계속해서 지금 이 내용 나온 거죠. 웃음은 인간만이 가진 특징이다. 이 얘기 한 거죠 또? 자, 또 한번 가볼게. 모든 사회에서 유머는 중요하대요. 나돈니 머들소.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요. 즉 개인적인 의사소통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그룹을 형성하는 그런 힘으로서도 또한 중요하답니다. reinforcing 강화하면서요. 그들의 규범을요. 그리고 regulating 규제하면서요. 행동을요. 됐어? 그러니까 모든 사회에서는요. 유머라는 녀석이 여기서 유머라는 말도 뭡니까? 웃음이라는 말을 딴 걸로 바꾼 거죠. 됐어? 지금 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봐봐. laughter라는 웃음에서 위트 있는으로 나왔는데 여기선 대놓고 laugh가 나왔죠. 그렇죠? 동사로 나왔고요. 여기서는 유머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됐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머는 결국 뭐야? 웃는 거잖아. 웃는 거. 그렇죠? 그럼 다시 유머라는 건 규범을 강화하고 행동을 규제하고 개인적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그룹을 형성하는 그런 힘으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사회에서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웃음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각각의 특정한 시간, 각각의 시대, 사실상 각각의 순간은요. 뭘 가지고 있냐? 그것 자체, 웃음이에요. 웃음 그 자체의 조건과 테마를 가지고 있답니다.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for laughter, 웃음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대요. Because of, 뭐 때문이냐면 the major preoccupation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 occupation 혹시 뭔지 알아요? occupy가 뭐야? occupy 이게 뭘까? 차지하다 또는 점유하다 이런 거거든요. 자리 잡다. 그럼 occupation이라는 건요. 뜻이 두 가지가 있어. 뭔가를 점유하고 있는 것 또는 직업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occupation이. 왜 직업이라는 뜻이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말 중에 이런 거 들어봤어요? 내가 만약에 계속 백수였어. 그러다가 취업에 성공했어. 그럼 이제 축하를 주변에서 받겠죠. 어떻게 축하를 받는가? 야, 너 드디어 취업했구나. 축하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야, 너 드디어 자리 잡았구나. 이렇게도 표현하죠. 우리가. 자리 잡았다. 점유한 거야. 차지한 거야. 됐어? 그래서 occupation이 직업이라는 뜻도 있어요. 어쨌든 간 occupation이라고 건 뭔가를 차지한 거야. 차지한 거. 근데 pre-occupation이라고 나와 있죠. pre라는 말이 붙으면요. 미리, 먼저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pre-occupation이라는 건요. 이 메이저는 주된 거고요. pre-occupation은 이미 점유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미 점유되어 있다는 건요. 이미 쭉 퍼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있죠? 널리 퍼져 있는 사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약간 의역된 거예요. 자, 그리고
관심사, 흥미, 활동, 관계, 그리고 뭐 이제 방식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확히 말하면 사고예요, 사고. 여기 프리메일링이라는 표현을 써줬잖아요. 이게 널리 퍼져 있는 이란 뜻이니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었는데 정리하자면요. 앞 내용이랑 한번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볼게요. 핵심은 뭐였습니까? 웃음은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이구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자, 그래서 웃음이라는 게 중요하대요.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이고요. 인간 사회에서 중요하답니다. 그 인간 사회에서 중요한 이유를 여기다가 쭉 작성을 해줬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요. 이런 것들 때문에 웃음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문장은요. 자,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표랍니다. 어떤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또 다른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이랍니다. 예를 들면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궁극적 목표가 뭐랍니까? 바로 사람들 그 자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목표가 뭐라고? 그 사람들 자체를 연구하는 건데,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or more than the sum total이랍니다. 즉, 총 합계 이상이었대. 뭐에? 어떤 뭐 유물이죠? 모누멘트는 기념비, 유물.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든가 사회적인 집단이라든가 이런 거의 그 이상이래요. 자, 다시 한번 볼게. 딴 나라의 문화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런 애들 중요하겠죠, 당연히. 유물이라든가 역사적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집단이라든가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를 다 합친 거 이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랍니까? 바로 사람들 그 자체라고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은 사람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 문화의 유머를 연구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유머가 중요하다는 거야. 됐어? 자, 봐봐. 이 글이 이어지는 패턴을 보여줄게요. 패턴을. 굵직한 거만 써볼게. 초반에 도입부, 소재를 제시하는 거에서 처음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요. 다시 한번. 웃음이라는 거는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이다 라고 했어. 이걸 초반에 도입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뭘로 이어졌죠, 내용이? 그래서 웃음이라는 게 중요하답니다.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인데 중요하대요. 그래서 인간한테 중요하대. 뭐에 있어서냐? 쉽게 말할게요. 사회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인간과 인간을,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쉽게 말하면. 인간을 이해하는 데. 하는 데 있어서 웃음이라는 게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니네가 만약에 남친, 여친이 있거나 또는 생긴다고 쳐봐요. 물론 여러분은 없습니다, 지금. 네, 자, 근데? 알았어. 소은이가 되게, 나 아닌데? 이런 것처럼 이제 표정을 지었는데, 알았어. 자, 근데 이제, 대부분 없잖아. 자, 근데 우리가 남친이나 여친이 있을 때 되게 이제 그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코드가 맞아야 되거든요. 코드가? 말이 잘 통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말이 잘 통하는 것 중에 대표가 뭐냐면요. 유머 코드가 맞아야 돼요. 유머 코드가. 여러분 이제 저랑 이제 수업을 좀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제가 좀 이렇게 아재 개그 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뭐 슈퍼 문 같은 거, 슈퍼 문 열렸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러면요, 우리 와이프는요 재밌대요. 왜 어이없냐? 물론 재밌다고 직접 말하진 않았습니다. 웃을 뿐이에요. 그 웃는 게 이제 어이없어서 웃을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코드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이제 상호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웃음이라는 거죠. 웃음. 됐습니까? 내가 이제 막 이렇게 아재 개그 치면 이제 여러분도 재밌으니까 이제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좋은 거잖아요. 알았어. 됐어. 자, 그러니까 사회성에서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머라는 게 중요하다까지 이제 이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글에 이 두 개 중에서 뭐가 주제에 가까울까? 니네가 한번 맞춰봐. 이 두 개 중에 뭐가 주제에 가까울 것 같아? 이게 주제에 가까워요. 자, 근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이게 주제에 가까운데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두 가지를 근거로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글은요. 지금 아까 전에 어디 있죠? 어디 갔냐? 이거 아니고 여기
in all societies. 이 문장 있죠. 세 번째 문장. 여기서부터 문장 끝까지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계속 이 얘기 반복이야. 웃음은 중요하다.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계속 이 얘기만. 아 여기 대놓고 말하고 있잖아. 유머는 중요하다고. 대놓고 말했잖아. 그렇지? 나머지도 뭡니까? 다 중요하다는 거야. 이런 뭐 시간, 특정 시간, 시대, 뭐 순간들 전부 다 뭡니까? 이런 웃음에 대한 조건이나 주제를 가지고 있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뭔 말입니까? 결국엔 웃음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거를 그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면 즉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그런 관계성, 문화 이런 거를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사람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결국에는 그거를 잘 알려면은 문화의 웃음을 연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웃음이 중요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글 구성을 봤을 때 초반부에 어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반부부터 계속 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만큼이 똑같은 내용이죠. 그럼 뭡니까? 이 부분에서 가장 처음에 해당하는 문장이죠. 처음에 해당하는 문장.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주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의 처음 시작 부분. 이게 뭐라고? 이게 주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시작 부분이 아까 세 번째 문장이었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바로 아까 그 부분이었던 거예요. 이건요. 요거 in all societies 있지. 이게 이 글의 주제인 거야. 됐냐? 자, 그래서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게테가 뭐 이제 적절하게 언급을 했는데 뭐라고 언급했냐면요. 인간들이요. 어떠한 것에서도 그들의 특징을 보여줄 수가 없답니다. 분명하게요. 뭐보다? 그들이 여기 또 나왔네. laughable. 그러니까 그들이 웃긴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상으로 더 명확하게 어떠한 것도 인간의 특성을 보여주는 게 없대요. 즉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사람의 웃음 코드, 유머 코드야말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어떤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저를 딱 봤을 때 쟤는 대체 뭐 하는 놈인가 이렇게 봐.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나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로이쌤의 유머 코드가 뭐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려줄게요. 저는요 아재 개그를 듣는 건 안 좋아해요. 듣는 건 안 좋아해요. 내가 하는 것만 좋아해요. 내가 했을 때 그 반응들 있잖아. 그 약간 그 경멸의 눈빛을 보는 거 있죠. 이 리액션이 우리 학원에서 가장 좋은 분이 이제 한 두 분 정도 계세요. 저희 경현 쌤이랑 지원 쌤 이렇게 계신데 그 두 분이 봤을 때 되게 막 그 경멸의 눈빛을 이렇게 쳐다봐요. 저를 이러고 봐요. 근데 그분들이 방심했을 때 한번 빵 터져요. 내가 이렇게 뭐 아까 말했던 슈퍼우먼 이런 거 여자가 그럼 갑자기 이러고 웃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자존심이 깎이는 거죠. 어쨌든가 이게 뭐라고요? 중요한 것보다 저 사람의 유머 코드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요거는 좀 구조를 보여줄게요. nothing 나오고 more than 나왔죠. 그렇죠? 그럼 뭐뭐보다 더 뭐뭐한 건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뒷내용보다 더 뭐뭐한 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최상급 표현이야. 최상급 표현. 왜냐? 그러니까 우리가 중3 때쯤에 배우는 건데 얘보다 더 뭐뭐한 건 없다라는 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얘가 가장 뭐뭐하다. 이거랑 똑같은 말 아니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보다 키가 더 큰 놈은 없다. 그럼 무슨 말이야? 얘가 제일 크다는 소리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다? 가장 중요하다. 즉 가장 분명하게 사람들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냐? 즉 다시 한번 표시해보자면 not more than은 뭘 말하는 겁니까? 최상급 표현이야. 최상급 표현. 이건 이제 구문으로서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에 그들이 뭐가 웃기다고 판단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특성을 가장 잘 알려준다는 거죠. 뭐가 웃기냐가 한마디로 뭔데요? 유머 코드잖아. 유머 코드. 됐어? 그럼 역시나 유머 코드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웃음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또 나온 거지. 됐냐? 자, 이러고 끝났어요. 끝났어. 자, 이 글은 다시 한번 봅니까?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머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답이 몇 번입니까? 잠깐만. 야, 같이가 있나? 그죠. 답이 몇 번입니까? 그러면 5번밖에 안 되겠죠. 유머 에서 툴. 자, 어떤 도구로서의 유머인데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문화라고 표현한 건요 좀 더 큰 범주로 얘기하면 되겠죠. 이 문화를 좀 좁히면은 인간이 되는 거죠.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윤호가 중요하다니까. 됐어요? 인간이라는 말을 문화라는 말로 좀 범주를 넓혔을 뿐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 5번이다. 자, 또 몇 번 할까요? 몇 번? 6번이요? 5번? 누가 5번 말했는데? 5번 먼저 할게요, 그러면. 5번 좀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기 학생들이 어제도 질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봤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민가 문제죠. 일단 이 구성을 좀 먼저 볼게요. 하기 전에 앞서서. 사실 빈칸 문제는 거의 여러분이 매 시간마다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얘기할게. 빈칸을 어디에 뚫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처음이나 중간에 뚫리면요, 웬만하면 주제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웬만하면 주제예요. 또는 그러니까 첫 문장은요 그냥 주제고요. 사실상 얘나 얘는요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든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한 결과든 아니면 주제이든 간에 뭐든 간에 그냥 심플하게 정리할게요. 빈칸 문제는요 그냥 주제 문제예요. 됐어? 심플하게 말하면 주제랑 밀접하게 관련된다. 근데 여기서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니까 빼고요. 좀 더 다른 팁을 줄게요. 다른 팁. 빈칸이 중간에 나오면요. 이건 팁이에요. 진짜 팁. 문제풀이 팁. 빈칸이 중간에 나오면요. 보통은 일반적인 거예요. 항상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 빈칸에 대한 단서가 뒤에 나와요. 보통은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교육청이나 평가원은요.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를 만드냐면요. 최대한 시간을 오래 끌게끔 문제를 만듭니다. 타임어택형 문제니까. 됐어요? 시간을 오래 끌어야 되고요.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헷갈릴까? 어떻게 하면 점수 1점이라도 깎아먹을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됐어? 그럼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빈칸에 대한 단서가 위에 있다고 쳐봐. 만약에 가정을 해봐. 그럼 우리가 단서를 쭉 읽어.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나갈 거 아니야. 읽다 보니까 빈칸 땀 하고 나왔어. 근데 위에 있는 내용만 읽어도 빈칸에 대한 답을 알아. 그럼 여기는 아예 안 읽을 거 아니야. 애들이. 시간을 못 끌겠죠. 되냐? 근데 단서가 아래 나와 있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내용을 쭉 읽다가 빈칸 나왔어. 근데 밑내용만으로는 이 빈칸의 답을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아래 더 읽어야 되잖아. 그럼 아래를 결국엔 더 읽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니까? 시간을 더 끌 수 있죠. 되냐?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빈칸이 중간에 나오면요. 보통은 단서가 뒤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여러분이 오해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쌤, 그럼 단서가 빈칸 뒤에 나오니까 우리 빈칸 뒷부분만 해석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다시 한번 말하는데 모의고사를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요. 어디만 해석하고 어디는 해석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해석은 다 해야 돼요.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어디를 빨리 해석할 거냐, 그러니까 어디를 대충 해석할 거냐, 어디를 각 잡고 해석할 거냐 차이점은 이거예요. 해석을 아예 안 하고 건너뛰는 경우는요. 정말 100% 답을 확신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 말고는요. 해석을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습관이에요. 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감정적으로 charge 되었을 때, charge는 원래 충전하는 거잖아. 그럼 감정적으로 충전이 됐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딱 꽉 차 있을 때겠죠? 격양되어 있을 때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격양되어 있을 때는요, 우리는 종종 분노를 사용한대요. 그렇죠? 화내잖아. 이 감정이 이렇게 차오르거든요. 근데 화를 왜 내냐면요, 숨기기 위해서야. 우리의 더 원초적이고 더 깊은 감정을 숨기려고 우리는 화를 낸대요. 그럼 더 원초적이고 깊은 감정이 뭐냐? 예를 들면 슬픔이나 공포심이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놀이기구를 타러 갔어. 내가 그때 놀이기구 얘기한 적 있었냐? 여러분한테? 없었냐? 놀이기구 얘기 안 했냐? 잠깐 놀이기구 얘기. 제가요 놀이기구를 생각보다 잘 타거든요. 잘 타는데요.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높고 느린 걸 못 타요. 높고 느린 거. 예를 들어 롯데월드를 가. 그럼 뭐 아틀란티스 뭐 이런 거 있잖아. 아틀란티스는 난 10번도 탈 수 있어요. 연속으로. 아틀란티스 뭐 저기 뭐지? 그 자이로 스윙?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내가 계속 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자이로 드롭은 내가 못 타요. 높고 느리니까.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 롯데월드 안에 보면 그 풍선 비행 있죠? 그 열기구 같은 거. 그게 제일 무서워요. 나 그거 못 타요. 진짜. 그거 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있잖아요. 나 이러고 한 바퀴 돌아. 그냥 앉아갖고 밖에 안 보이니까. 도착했냐?
언제 끝나? 이러고 있어요. 높고 느림을 내가 못하거든. 자, 이제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 아들내미는 잘 타요. 또 높고 느린 거로 우리 아들내미는 잘 타. 우리 아들내미는 빠른 걸 못 타요. 난 빠른 걸 잘 타. 나랑 안 맞아. 아무튼가. 그럼 얘가 타자고 해서 탔어. 타. 그럼 난 쫄아갖고 이러고 있어. 얘는 막 뛰어내리려고 그래. 거의 막 이러면서 봐 얘가 이러면서. 그럼 이제 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이 상태거든요. 근데 나는 이걸 어떻게 할까요? 내가 쫄았다는 거를 보여주면 이제 아빠로서의 가오가 안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합니다. 아씨 왜 이런 거 타자 그랬어? 됐냐? 이걸 숨기려고 얘를 사용하는 거야. 됐냐?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슬픔이나 분노. 이게 좀 더 원초적인 감정이래요. 근데 이거를 숨기려고 분노를 종종 사용한답니다. 자, 콤마 위치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것은요. 그리고 그것은 허용하지 않는데요. 뭐를요? 진정한 레솔루션, 해결책이 발생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데요. 잘 봐봐 얘들아. 다시 봐봐.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 감정적으로 격양됐을 때 분노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분노를 표출한답니다. 즉 원초적 감정, 그냥 제가 편의상 공포라고 할게요. 그냥 공포심, 공포심, 슬픈 거 쓴다. 공포, 슬픔 이런 거를 숨기려고 숨기려고 뭘 사용한다? 분노라는 감정을 사용한대요. 분노를 사용한다. 됐어? 근데 이게 뭐랍니까? 이 첫 문장에서는 문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가 문제래요. 문제. 잘못된 거라고. 왜 잘못된 건데? 진정한 해결책을 허용하지 않는데잖아.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래잖아. 됐어? 원초적인 감정을 숨기려고 분노를 사용하는데 이게 뭐야? 해결책이 아니래요. 그럼 이건 뭐야? 해결책이 아니니까 문제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해결책이 나와야 돼.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있죠.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지금 첫 문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일단 우리가 대충 해석했을 때 알 수 있는 거는 뭔가 감정에 대한 이야기구나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잖아. 맞죠? 감정에 대한 이야기고 분노니 슬픔이니 공포니 이딴 것들이 나왔어. 근데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요. 너 자신을 정서적으로 빡치는 상황에서 분리시키는 거랍니다. 자, 분리시킨다. 그럼 분리시킨다라는 말은 지금 여기에서 처음 나온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첫 문장에서 나온 내용은 요거였는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분리시키라는 어떤 행위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뭡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소재가 지금 새롭게 등장한 거죠. 분리시켜라라는 소재가 새롭게 등장한 거죠. 그러면 여기가 주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됐어? 일단 한번 볼게요. 문제점이 나왔으면 다시 한번 뭐가 나와야 돼?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내가 전에도 말했는데 문제점에 해결책이 나오면 해결책이 주제거든요. 해결책이 주제예요. 알겠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결하자. 해결하자가 뭐야? 필자가 하고 싶은 말 아니야? 그러니까 주제가 되는 거지. 됐냐? 자, 그러면은 이게 문제니까 해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원초적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너 자신을요 정서적으로 화가 나는 상황에서 분리시키랍니다.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남친 또는 여친이 있어. 싸웠어. 심하게 싸웠어. 쌍판대기만 봐도 내가 빡이 쳐. 얼굴을 보면 빡이 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황에서 격리돼야 된다는 거야. 아니, 야 얼굴만 봐도 빡치면 어떡해? 아니, 벗어나야지 일단은. 됐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렇게 격리를 시키면요. gives you the space. 여유를 너에게 준대요. 어떤 여유냐면 너가 필요로 하는 여유 공간이래. 뭐 하기 위해서? To better understand what you are truly feeling. 너가 진정으로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는데 필요한 그런 여유를 줄 수가 있다는 거야. 됐어? 제가 예전에 그 사귀었던 여자친구 얘기를 해도 되나? 와이프가 아닌데. 아무튼 옛날에 제가 원래 보통 여친을 사귀면 좀 오래 가거든요. 보통은요. 근데 내가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한 달 사귀고 깨진 여친이 있어요. 예전에. 그 다음으로 만난 게 지금의 와이프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 피팅 모델하던 친구였는데,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너무 빡치게 이제 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좀 차분하게 이제 얘기를 했죠. 나는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나 그 말투가 아직도 생각나는데 그래 네 강사니까 너 겁나 똑똑하네요. 너 잘났어 이거야 말투가. 겁나 듣기 싫죠. 그렇죠. 딱 이거였거든요.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감정적으로 막 빽빽빽빽 거리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 거냐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도 빡이 쳤어. 나도 화가 났어. 근데 나는 일단 억누르려고 했죠. 근데 얘가 이제 감정을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진짜로 그런 얘기 있었거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도중에 물어봤어요. 막 화를 내고 있길래 너 대체 뭐가 화가 난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돌아오는 여자들의 국룰 대답이 있죠.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이거 있죠. 왜 화났는지 몰라? 지도 몰라. 지도 몰라. 지가 왜 화났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그 무적의 가불기로 이제 거는 거야. 내가 진짜 왜 화났는지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뭐 정쟁이 어떻게 알아? 지도 몰라. 자, 아무튼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막 감정적으로 격양되면 이게 감정적으로 이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지가 왜 화났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게 이 상황에서 분리가 돼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있겠죠. 내가 뭐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 진짜 막 개 빡친다 막 이러면서 막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내가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화가 나는 상황에서 분리를 하면은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진짜 화가 난 건가? 슬픈 건가? 무서운 건가?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너가 더 분명하게 너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됐어? 논리적이고 덜 감정적인 방식으로. 됐냐? 자, 그러면 봐봐요. 해결책이 등장했습니다. 해결책이 미리 말할게요. 두 개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그 감정가, 화나는 상황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쏘리. 이게 해결책이에요. 1번이 아니고. 화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그럼 그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죠. 이게 해결책이잖아. 화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해. 그러면 그로 인한 긍정적 결과가 두 가지인 거야. 긍정적 결과가 첫 번째가 뭡니까? 내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진짜 화가 난 건지 어떤 건지. 즉,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야. 이게 첫 번째 결과야. 두 번째 결과가 뭐냐면 그게 빈칸이야. 됐어? 여기가 빈칸 자리거든. 이게 없다고 적을게요. 됐어? 타임아웃이 또한 빈칸 하는데 도움이 된대요. 여러분, 타임아웃이 뭘까요? 타임은 시간이고 아웃은 나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타임아웃이란 건 뭐냐면요, 뭔가 나가 있는 시간인가? 이 정도로 우리가 뭐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뭔가가 없는 시간인가? 이 정도로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또한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 자, 한 가지 또 팁을 줄게요. 독해 팁입니다. 독해 팁. 자, 독해 팁. 이건 좀 필기해주세요. 이거는 사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 어소 있죠? 어소 나왔어요. 어소의 특성을 말해줄게요. 어소의 특성. 이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소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나열의 마지막입니다. 이걸 알면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나열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야, 그 보리차가 우리 몸에 좋다? 이렇게 주제를 말했어. 그럼 보리차가 왜 몸에 좋은 줄 알아? 내가 말해볼게. 첫 번째는 이래서 좋고요. 두 번째는 이래서 좋고, 세 번째는 이래서 좋고, 나열하는 거죠. 됐어? 내가 맨 마지막 4번을 써. 그럼 맨 마지막 나열할 때 그때 우리는 보통 뭘 생각하냐면 finally 생각하거든요. finally가 아니고 어소예요. 어소. 됐어? 그러니까 어소와 finally라 생각하면 돼요. 됐냐? 나열의 마지막이야. 어소가 등장한 순간 그 이후로는 나열이 안 나와요. 됐냐? 됐어? 이게 팁이에요. 팁.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소가 나옴으로써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에 어소가 등장했다는 것은 단서를 두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 얘가 나열의 마지막이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앞에서 뭔가를 나열을 했고 그 다음에 나열을 했다는 거잖아. 그치? 어소를 썼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앞에 나온 내용 말고 내가 딴 얘기할게 이거잖아요. 딴 얘기할게. 오케이? 내가 방금 전에 말했던 거 다시 생각해봐. 야, 보리차가 좋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이런 거야. 그리고 또한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또한이 들어간 문장과 그 전에 말했던 문장은 별개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서가 여기 등장하고 빈칸이 이렇게 뚫려 있잖냐. 이게 문제 문제는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뭔 얘기했냐면요. 1번 얘기한 거야. 1번 얘기. 1번 얘기. 됐어? 어서가 등장했으니까 무슨 얘기하겠다? 2번 얘기하겠다야. 됐냐? 근데 이 빈칸에 대한 단서를 어떻게 여기서 찾냐고요. 아까 말했잖아. 빈칸 중간에 있으면은 앞에서 단서를 못 찾는 거야.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뒷부분을 보고 단서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야.